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오늘은 6월 4일입니다. 한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출범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어제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미국의 디폴트는 절대 없을 것이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의 경제를 이끄는 두 사람이 있죠. 파월 연준 의장과 베센트 미 재무장관입니다.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디폴트가 없다라는 얘기는 국채 발행한 거에 대한 이자 지급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불안한 거죠. 시장에서 미국 국채에 대한 우려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부채 한도가 7월 초면 거의 꽉 차는 상황이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부채 한도를 추가적으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에서 파월 의장이 일정 한도의 국채 발행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채를 찍는 곳은 미 재무부입니다. 디폴트라고 하는 것은 파산이죠. 모라토리엄은 갚아야 될 돈이 있는데 나중에 조금 갚겠다, 기한을 연장하는 거죠. 지급류에. 디폴트는 갚을 능력이 없어서 파산한 겁니다. 우리 한국의 자영업자가 한계 상황이 돼서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그래서 은행에 빚을 지고 은행 대출 받은 걸 갚지 않고 폐업을 했을 때 파산했다고 하죠. 미국이 지금 한계 상황에 와 있는 거죠. 국가 부채가 36조 달러면 지금 환율이 1374원 5원 하는데요. 한 5경이 되는 겁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죠. 일본이 엔케리 자금이 한 3경 돼요. 해외에 나가 있는 일본 자금이 3경인, 엔케리 자금이 3경인데 미국 부채가 5경이다. 기축통화국이라도 감당하기 좀 어렵죠. 매년 1500조, 2000조의 이자를 감당하면서 간다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대량의 화폐를 찍는다는 건 세계 인플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죠. 파월 의장은 연준이 하는 일이 물가와 고용, 이 두 가지를 관리를 하는 곳입니다. 미국은 물가 지수를 산정할 때 부동산이 30% 정도 들어가요. 임대 가격, 임대료가 들어갑니다. 한국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부동산이 물가 지수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물가 지수 자체가 한국은 왜곡돼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임대료가 상승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니까 현장에서 소비하는 최종 소비자들이 국가에서 발표하는 물가지수보다 높게 느껴지는 게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MBS라고 자산 유동화 증권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속적으로 팔아요. 은행이 발행한 거. 그래서 물가를 내리는 겁니다. 연준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지난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해결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양적 완화. 국채 찍어내는 겁니다. 두 번째, 연준을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연준이 없으면 달러에 대한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를 관리하는 형태로 달러의 해지를 하는 형태로 화폐 운영을 바꿔나가지 않을까. 그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USDT가 뭐 한 870억 달러, 1000억 달러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USCD가 270억 달러 정도. 시가가 총액이 크지 않습니다. 아직은 국가 간의 무역으로 거래도 안 되고 통상이 안 되잖아요. 개인 간의 거래 수단으로서도 현재 상황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IMF에서 공식적 인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갖춰야 될 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유예 기간도 많아야 되고. 그럼 결국 양적 완화를 할 것이다, 미국이. 예산을 하원에서 담당하죠. 부채 한도를 아마 대폭 증가할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가나 자산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정 부분 미 국채를 현금화해서 유로나 엔화 또는 금 이런 쪽으로 분산 투자를 한국은행도 해야 되지 않느냐. 외환 관리를 달러로 집중적으로 외환 보유고를 구성하는 것은 리스크가 좀 있다, 이런 생각 듭니다. 양적 완화를 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그동안 양적 완화했던 돈이 시중에 돈이 없잖아요. 돈은 많이 뿌려놨는데 전부 다 자산으로 가서 그냥 거품이 된 거예요. 세계 전 국가가 소득보다 자산 가격이 3배, 4배 올랐기 때문에 소득이 자산을 따라가지 못해서 자산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전이 안 되니까 시중의 자금이 경색이 되는 거죠. 결국은 거품이 꺼져야 된다. 자산의 거품이 꺼져야 돼. 서서히 연착륙하면서 꺼져야 공황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부동산 관련된 부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계 3대 투자자 짐 로저스 홀딩스의 회장이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 관련돼서 약간의 언급이 있었는데 철회가 됐는데, 이분이 미국 채권이 디폴트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이고, JP 모건의 그 다이먼 회장은 미 국채 금리가 8%까지 갈 것이다, 작년에 그렇게까지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미 국채의 리스크는 시간의 문제지 발생할 것이다. 그게 3개월, 6개월 시간의 문제다. 이제 이렇게 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 월가에서도 우려스럽게 보는 거죠. 저는 양적 완화를 하면 주식은 더 갈 수는 있어요. 일반적인 경제학 이론에서 돈이 많으면 고객 예탁금이 늘고 주식에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M7을 중심으로 한 AI 기업들이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B2B, B2C에 대한 영역을 확장해 나가면 주식은 더 갈 수 있죠. 그러나 미국의 채권이 불안정한 상태가 되고 그 양적 완화한 돈이 또다시 자산으로 가면 부동산이나 상업용 부동산 그럼 리스크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분할 매도하면서 현금 비중을 높여가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코스피가 많이 올랐어요. 2700선이 넘었네요. 2750 정도 가는 것 같고 코스닥이 750 넘었습니다. 뭐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도 있고 베센트 재무장관의 디폴트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국 주가 지수가 지금 이렇게 오를 이유 없습니다. 현재 경제 성장률이 2%, 2.0%에서 지금 0.8%, 0.7%, 0.5%까지도 보잖아요. 4분의 1토막, 3분의 1토막 나는데 주식이 오른다? 정상적이지 않은 겁니다. 저는 오를 때 분할 매도, 국내 주식도 분할 매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뭐 기술적인 그래프 분석 사실 의미 없어요. 심리가 가장 중요한. 그 심리가 어느 쪽으로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대비를 해야 된다. 자산을 운용하시는 일반 투자자는 보수적으로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미국이 심상치 않습니다. 머스크가 퇴출되고 권력 싸움에서 베센트가 중심을 잡았죠. 베센트의 말이 상당히 중요한데 고지고대로 들을 수는 없는 거죠. 아무튼 월가 쪽의 네트워크 새 정부에서는 활용을 잘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국가 신용등급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일단 국채 발행을 높은 이자를 주고 해야 돼요. 높은 이자를 줘도 사가질 않습니다. 그러면 회사채는 어때요? 더 높은 금리. 그리고 사질 않아요. 리스크가 있어서. 그러면 경제가 그냥 마비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던 6개월이 지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국정이 안정이 되면서 경제적인 대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새 정부가 되길 바라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